네, 안녕하세요. 피쉬히어로 센터장 신홍주 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좀 거창한 주제일 수 있는데 귀농 준비 전략이라고 하는 큰 이야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 나누고서 너무 길면 또 지겨워하시니까. 자, 귀농 준비 전략. 그냥 귀농도 알겠어. 준비도 알겠어. 근데 전략이 무슨 말이에요, 박사님?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우리가 전략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전략은 뭡니까? What is strategy? 라고 써 있고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strategy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이루는데 사용되는 접근 방법이나 계획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 밑에서 뭐라고 했는가? 원하는 성과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행동 지침, 액션 플랜이라는. 네. 그래서 전략에는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핵심적인 결정이라든지 자원의 배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따라가야 할 과정들에 대한 정의와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전략은 비즈니스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또는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지 기타 개인의 삶 등등 다양한 맥락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네, 저도 훨씬 더 뛰어나고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전략의 의미를 귀농에다가 적용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귀농에 성공하기 위해.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귀농자로 선정되어서 귀농 자금을 충분히 받고 더 나아가서 그걸 통해서 유의미한 창농을 해서 어그리컬처럴 비즈니스, 농업 경영을 해서 성과를 내고 상존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 전반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우리는 조금 협의의 의미로 귀농자로 선정되고 자금을 풀로 받는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풀로 만약에 다 가능하다고 하면 교육이 필요하겠죠. 교육은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 졸업이 아니라 뭐 검정고시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졸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농업 계통의 전문대학이나 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을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걸 나오는 것도 저도 과거에 방송통신대학을 제가 박사를 3번 했는데도 방송통신대학을 2번이나 다녔었어요. 뭐 다니다 말고 뭐 찔떡찔떡 하긴 했지만 박사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타이틀, 농업과 관련하여 내가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타이틀이 중요하고요. 아, 난 그건 좀 오바인 것 같아. 그럼 재학 중인 것도 나쁘지 않은데 재학 중인 상황에서는 지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졸업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아니면 내가 나중에도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뭐 의사를 피력하시면 되고. 난 근데 농업계통을 나오지 않았으면 어쩌란 말이야. 그럼 방법이 없는 거야?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자격증을 통해서 다양한 종자라든지 원예라든지 뭐 이런 또는 치유농업이라든지 그런 자격증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산업 기사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제대로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뭐 기사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산업 기사 정도의 자격증을 한두 개 갖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기타 무슨 뭐 포크레인을 움직인다든지 중장비를 움직이는 자격증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비정규 교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농업과 관련하여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격 일종의 그 인가받은 교육 프로그램들 있죠. 그것도 당연히 최소한의 시수를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자격증은 다 뭘 의미합니까? 내가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동시에 내가 거기에 의지와 열정과 기본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요. 물론 아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타이틀, 껍데기로 나온 거 말고 또 하나는 뭡니까? 실질적인, 실체적인 경험이 중요해요. 이 경험은 앞서 말씀드린 농업정부에서 제공하는 농업교육 포털상의 비정규 교육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또한 내가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나 해외에서 실제 농장에 가서 인턴십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국내는 국내대로 가치가 있고요. 해외에 가는 것을 저는 항상 권장드려요. 그래서 뭐 워홀 같은 걸로 1년 정도 뭐 호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뭐 다른 국가에 가서 해당 농장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갖다가 일지로 쌓고 그 일지를 아예 그냥 내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네. 네. 그냥 따놓은 당상이에요. 자,
조금 더 나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좀 보여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최상위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해외 논문을 좀 본다든지, 또는 해외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쿠아포닉스로 기능을 하려고 해요. 그럼 아쿠아포닉스와 관련되는 해외 컨퍼런스에 내가 참여한다든지, 싱가포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에서 관련되는 아쿠아포닉스 예를 들어서 뭐 컨퍼런스 자주 열려요.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그런 것들 찾아가서 수소문해서 구글링 해가지고 챗GPT에 물어봐서 언제 열리는지 찾아가지고 미리미리 해서 한 4박 5일 정도 갔다 오고 현지 농장들도 좀 네, 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논문 같은 게 그게 어려우면 논문 같은 걸 좀 다운받아서 줄치고 읽어요. 정리해요. 그다음에 그거를 귀농할 때 그 귀농 뒤에다가 첨부자료 내버려요. 나 이렇게 했습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저기 심사관들한테 면접관들 나 이렇게 공부했다고 보여줘요. 이만큼 쌓아가요. 그럼 뭐예요? 심영주 씨. 그럼, 제가 이거 공부했던 건데, 심사관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다는 사실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거 보면 엄청나거든? 그럼 만점이에요. 네. 그거 어떻게 떨어뜨려, 그런 사람들. 대출 심사 받을 때도 가가지고 직접 보여줘요. 그걸 누가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어? 이런 사람을. 그런 사람이 평생 한 번도 없었는데. 그리고 당연히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뭐 박람회 열리면 농업 뭐 예를 들어서 아쿠아포니스 그럼 아쿠아포니스 박람회는 없지만 농업 관련된 다양한 박람회에 계속 가고 사진 찍고 자료를 모으고 네, 기록하세요. 필요하면 유튜브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런 것들을 다 귀농할 때 증거 자료로 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귀농 과정에서 귀농과 관련한 내용들을 집어넣은 담은 일종의 SNS 채널을 하나 운영하세요. 인스타가 가장 좋고요. 네, 유튜브도 좋고요. 내가 어떻게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럼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초기 단계에는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귀농에 성공해서, 예를 들어서 아쿠아포닉스 농장을 열었다라고 하면 그 아쿠아포닉스 농장의 판매 플랫폼이 돼요. 그럼 여기 이미 1000명의 팔로워가 있어요. 그럼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1000명한테 나면 팔 거야. 이 1000명 중에서 200명이 사겠다고 구매 의사를 보내서, 자, DM 날라온 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접근하면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같은 맥락에서 주변에 있는 학교라든지 뭐 일단 복지시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하고 찾아가서 네, 얘기를 해서 내가 이런 이런 것을 생산할 계획인데 이런 친환경 채소를 내가 생산할 계획인데 당신들이 구매할 의향이 있냐? 구매 의향서 같은 걸 받아 놓으세요. 그 사람들 그 정도는 써줘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가격도 합리적이고 자신들의 요양원이라든지 자신들의 이를테면 무슨 뭐 국제학교라든지 자신들의 뭐 무슨 뭐 여기 뭐예요? 분만 조리원이라든지 산후조리원 이런 곳에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인맥을 동원해서 하세요. 자, 시간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보통 한 1년 정도 잡고서 접근할 수 말씀드리는데 이미 지금 이제 9월 26일이고 그럼 내년 이제 1월 달 정도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때까지 남아있는 기간은 한 두 달밖에 안 돼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영농계획서를 제대로 쓰고 균형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들을 준비하는데 한두 달 정도는 필요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달이고요. 가급적이면 두 달 이상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다면 6개월 정도를 잡고 접근할 것을 말씀드려요. 단순하게 귀농 자체만으로는 뭐 한 두 달 만에 할 수 있지만 지역을 선정하는데 보통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지역 선정이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자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아주 보수적인 지역들이 있거든요. 인허가 문제가 까다로운 지역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만약에 단기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단기 돌파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일단 올해 해보고 안 되면 내년에 또 하지. 그런 맥락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라면 어떻습니까? 귀농지역 선별이랑 영농계획서 이 중에 특히 영농계획서 중심으로 접근하고 귀농지역 선별은 어느 정도 스스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남 죄송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자격증, 해외 경험, 영농 경험, 수상 심지어 네, 관련되는 농업 아이디어 수상 뭐 이런 농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든지 또는 뭐 봉사상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풀 패키지, 이거는 네, 간략 패키지다. 물론 이렇게는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는 합격할 수 있죠. 네. 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S대를 나왔어. S대 나왔으면 이것만 가지고 되죠. S대 농대를 나왔어. 그럼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하지만 이거는 지역마다 상황마다 그때그때 다 상황이 다르니까
꼭 내가 무슨 뭐 농업 관련되는 뭐 정규 교육을 받지 않으시거나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네. 자, 정답은 없다. 그리고 처한 상황에 맞게. 저한테 이제 오셔서 상담 받으시는 분들 중에 저는 이렇게 그러는데 이거 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분들 많으세요. 제가 될 수 있을까요?는 스스로 뭐 생각할 수 있고, 저한테 당연히 저 이제 이른바 전문가니까 물어볼 수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될 수 있다라는 확신. 저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를 물어보셔야지, 제가 될 수 있을까요?라는 이미 패배 의식에 젖어 있다.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라. 그런 분들은 1년 아니라 2년, 3년이 지나도 영원히 준비가 안 돼.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건들 중에 제가 이제 축산 관련되는 일도 한다고 했는데, 축산 쪽에서 앵무새 귀농 하시겠다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희가 이제 앵무새로 한 20분 이상을 귀농시켜 드렸는데, 1개월 만에 1등으로 선정돼가지고 5억 다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분이 뭐 그럼 뭐 그야말로 S대를 나왔냐, 카이스를 나왔냐? 아니에요. 네네. 대학교 안 나오신 분이세요. 네. 뭐 대학교가 지금 더 이상 필수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규제 같은 걸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대부분의 농업에서는 규제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하려는 농법이나 내가 하려는 작물에 대해서 혹시라도 규제가 있는지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내 농법, 이를테면 아쿠아포니스 또는 뭐 일반 뭐 수경재배 또는 무슨 뭐 자연농법 등등등 내가 뭐 앵무새를 기른다 그럼 앵무새 등등에 대해서 내가 그 분야에 충분한 이해가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앞쪽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맥락에서 아주 중요하다. 왜? 파는 것에 대해서 제가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파는 것은 파는 것대로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생산을 해야 되니까요. 자, 오늘 어떻게 귀농할 것인가 귀농할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에서의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귀농을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더불어 아쿠아포니스나 수경재배로 귀농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자문부터 시작해서 교육, 시설 공급까지 책임지고 서포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